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날이 많이 추워졌죠.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것 같고요. 특히나 다음 주 월요일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금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금융사 금리 이렇게 쭉 봤고,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뭐 중형기업, 뭐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아니면 업무 담당자가 저한테 많은 걸 물어보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해당하는 게 이 4대 보험과 관련된 문제, 내지는 뭐 주유수당과 관련된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래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학생분들께서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셔가지고 내가 구성원이 돼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경영 쪽에서 업무를 보실 때도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요. 오늘은 4대 보험 그리고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4대 보험 말 그대로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저축은 나 혼자 돈을 모으는 게 저축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됐든 뭐 10만 원이 됐든 내 통장에 꼬박꼬박 내가 돈을 모으는 거를 저축이라 그러죠. 나 혼자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명이서 돈을 같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져갈 생각을 안 해요. 같은 리스크, 같은 위험이 존재하는 사람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1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불이 나버리면은 그 사람이 다 너무 힘들어하고 집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100명에서 한 달에 만 원씩만 모아놓자. 만 원씩 모아놓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년이면은 1200만 원 쌓이고 2년이 지나면 2400만 원이 쌓일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한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서 무너지지 않고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위험을 해치시키는 게 바로 보험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대 보험도 보험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공통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위험을 해지하자. 그런데 이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건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뭐예요? 의무사항이에요.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바로 4대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같은 리스크여야지 같이 돈을 모을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어떤 위험이 있어요? 다칠 수 있는 위험, 내지는 아플 수 있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됐든 병원을 가야 될 수도 있어.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버리면 힘들잖아요. 이 위험에, 이 리스크를 같이 우리 공동체가 같이 지고 가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그래가지고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죠. 아마 이게 크게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고 지역가입자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아플 수 있는 위험, 다칠 수 있는 위험, 즉 병원에 갈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뭐를 하는 거다? 각각 뭐 사회 구성원들이 돈을 내서 그 공동적인 돈으로 위험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는 게 바로 건강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리스크, 모든 사람한테 있는 리스크예요. 어떤 위험이 있어요? 늙을 위험이 있어요. 나이가 들 위험이 있어. 노인이 돼버리면은 뭐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 뭐를 받아야겠어? 돈을 받아야겠다. 연금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일정 금액만큼을 내가 내놨다가 나중에 나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은 이게 60세에서 65세 이렇게 변해갔거든요. 그래서 일정 나이가 되면은 그 돈을 받아가는 국민연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필요 없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어떤 위험이 있느냐? 일을 하다가 다칠 위험이 있어요. 그 일을 하다가 업무적인 이유 때문에 아플 위험이 있어요. 아까 국민건강보험 있었잖아요. 거기는 뭐만 해주는 거야? 병원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지만 이거는 내가 일을 하다 다치면 어떤 위험까지 있어요?
일을 하다 다쳐서 더 이상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내 소득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뭡니까? 예,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을 하다가 내가 다쳤어. 아니면 업무적인 것 때문에 질병을 얻게 됐어. 그게 판단이 되면은 어때요? 나의 돈을 못 버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후유장애가 생겼어요. 아니면 다쳤어요. 라고 하게 되면 돈을 못 버는 휴업수당 이런 것들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산재보험이다. 산재보험에서는 아까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치료비까지도 보전을 해주면서 플러스 내 소득까지도 같이 보전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자, 그거 말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회사를 그만둬야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회사의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내가 정리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나가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일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릴 위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가 회사를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퇴사하게 될 위험 요렇게 되면은 보상을 해주는 거 실업자가 됐기 때문에 매월마다 다시 구직 활동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실업급여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게 되죠. 실업자가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도록 되는 게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두 할 수 있어요. 자기 개발,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학원을 다닌다, 국비학원 이런 것들 지나다가 플래카드 같은 거 본 적 있으시죠? 뭐 전산 같은 거, 요리 같은 거, 이런 기술 같은 거를 내 돈 내는 게 아니라 국비, 나라의 돈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재원을 같이 우리 공동체가 마련하자라고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고용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 네 가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4대 보험이다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여기에다가 5대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냐면 2008년도 7월인가요? 새롭게 시작이 된 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치매를 얻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시잖아요. 활동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부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흔히들 딸들, 아들들, 며느리들, 자녀들이 거기에 많이 얽매여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관련해가지고 새롭게 재원을 마련해서 요양원 아니면은 뭐 요양재가센터 아니면 목욕을 대신 해드리는 이런 복지들, 노인복지라 그러죠. 노인복지와 관련해가지고도 하나의 공통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건강보험에다가 플러스로 해가지고 더 생긴 게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흔히 5대 보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장기 요양보험은 어때요? 건강보험에 같이 들어가 있는 하부 보험이다 보니까 이건 4대 보험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큰 꼭지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플 수 있는 위험,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갈 수 있어요. 병원 가면 돈 많이 들잖아. 이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위험을 해지한 게 바로 뭐예요? 국민건강보험이고요. 여기에 플러스로다가 나이가 들었어요. 치매에 걸렸어요. 아니면 내가 이제 행동하는 게 좀 부자연스러워졌어. 하다 보니까 어때요? 노인 복지를 위해서 재원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장기 요양보험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나이가 늙을 위험, 나이가 들어서 소득을 줄어들 위험, 요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체가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업무적인 일을 하다가 내지는 업무적인 일을 질병을 얻게 됐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나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후유장애에 대한 거, 소득 보상에 대한 거 이런 걸 해주는 게 바로 산재보험이다 라고 있는 거고요.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잘릴 수 있어요. 아니면 권고사직을 당할 수가 있어요. 비자발적 퇴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일을 하다가 실업자가 된 거잖아요. 새로운 일을 구할 때까지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실업급여라고 하는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장해 주는 게 바로 고용보험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고용보험은 플러스로 내가 실업급여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거 나라 국비를 가지고 기술을 취득한다든가 학원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해주는 게 바로 고용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4대 보험이 있는데 큰 틀로 봤을 때 이거는 월급에서 내 월급 매월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는 거에서 한 절반 정도는 근로자가 내고요. 절반 정도는 사업주가 내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제가 사업주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분들이 근로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 사업장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따지기 편하게 월급으로 100만 원을 내가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고 물론 지금 최저임금 위반되지만 이건 따지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따지기 편하게 내가 사장이에요. 그리고 종업원이란 말이야. 근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을 했으니까 월급 주자. 월급 얼마라고요? 100만 원을 줄 거예요. 이 100만 원 받는 것 중에서 국민연금은 몇 퍼센트를 내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여기 퍼센테이지는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선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율이 다음 페이지인가요? 자, 볼까요? 이거 보자고요.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몇 퍼센트를 내요? 4.5%를 내요. 그리고 사업주도 4.5%를 냅니다. 합쳐가지고 얼마를 내는 거야? 9%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월급 얼마 준다 그랬어요? 100만 원 준다 그랬잖아요. 100만 원 중에서 본인 얼마 내셔야 돼요? 4만 5천 원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4만 5천 원 보태가지고 국민연금으로 9만 원씩을 본인 계좌, 종업원 계좌로 모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냐?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절반씩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자가 3.43%를 내고요.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3.43%를 내게 되는 건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산했을 때는 약 한 3.8, 3.8% 정도씩 각각 내다 보니까 두 개 합치면은 7.5%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라.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반반씩 내는 게 아니고요. 실업급여는 반반씩 내거든요. 실업급여 아까 내가 비자발적인 퇴사로 퇴사를 하게 됐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거는 근로자 0.8%, 그 다음에 사업주 0.8% 해가지고 1.6% 16,000원씩 우리가 내는 거죠. 그랬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아까 고용 안정을 위해서 국비 그런 거, 국비 학원 이런 것들 개발 할 수 있는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거는 사업주만 냅니다. 근로자는 안 내고 얼마큼을 내느냐 0.25에서 0.85%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회사의 규모라든가 업종에 따라서 그래서 0.25%에서 0.85%를 누가 부담해요?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테, 생각하면 될 테고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안 내. 누구만 내요? 사업주만 냅니다. 사업주만 몇 퍼센트를 냅니까? 업종별로 다 달라요. 이건 리스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평균이 1.53% 정도의 4대 보험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실업급여 다 더하니까 국민연금 근로자는 얼마큼 내야 되냐? 4.5 플러스 그 다음에 건강보험 3.43인데 여기다 3.43 플러스 여기다가 장기요양 보험은 건강보험이 11.52%잖아요. 어바웃으로 봤을 때 11%면은 약 0.4% 정도 할게요. 플러스 0.4 플러스 여기다가 실업급여 0.8% 0.8은 하니까 9.13% 9.13%약 9% 정도의 4대 보험을 띄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내가 월급 얼마나 그랬어요? 1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험료로 얼마 내셔야 돼? 약 9만 원은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종업원 같은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럼 사업주는 얼마를 내야 되느냐? 따져볼게요. 먼저 국민연금 4.5% 플러스 3.43% 3.43% 플러스 여기다 장기요양보험은 아까 우리가 0.4% 정도로 하기로 했죠? 0.4% 플러스 여기까지 똑같아 근로자하고 여기다 실업급여 요거까지 똑같구나 실업급여 0.8 플러스 그럼 9.13 나왔죠 여기에 추가로 고용 안전으로 안정으로 0.25에서 0.85니까 평균 잡이 0.5라고 할게요 0.5 플러스 얼마? 산재보험으로 1.53은 하니까 약 11.16 그냥 어바웃으로 11% 총 다해서 4대 보험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4대 보험은 의무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 나 이거 가입 안 할래라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면은 무조건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이 4대 보험인데
이 4대 보험료를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근로자 일부, 사업주 일부 내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하고 사업자하고 약 반반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약 0.9% 정도를 내고 그다음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0.9%가 아니라 약 9% 정도를 내고 사업주 같은 경우는 약 11% 정도를 낸다. 그래서 100만 원을 받게 되는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내는 거예요? 9만 원을 4대 보험으로 내야 되는 거고 사업주는 얼마를 내는 거예요? 11만 원을 직원 거의 절반 정도를 내가 내주는 거죠. 그래갖고 합쳐갖고 매월 20만 원 정도의 4대 보험을 납부를 해야 된다. 생각보다 율이 크죠? 생각보다 율이 커요. 내가 월급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면은 9%는 4대 보험료를 띄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11%는 내가 4대 보험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어땠어요? 국민연금대로 날라오고 건강보험대로 날라오고 고용보험대로 날라오고 따로 날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근로자 한 명 한 명별로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저 공단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해가지고요. 한 10년 됐나? 10년 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번에 받아가지고 뿌려줍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건보공단에서 한 번에 날라와요. 물론 업무는 다 따로 하는 거지만 고지만 그렇게 건보공단에서 통합해서 나오는데 이거를 개개인별로 보내가지고 내세요라고 하면 업무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원천징수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사업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사업장을 4대 보험 신고를 먼저 합니다. 우리 사업장 이제 운영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근로자들도 처음에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다 신고를 해줘요. 이분은 얼마에 입사했어요. 이분은 매월 얼마에, B라는 사람은 얼마에 입사했어요. C라는 사람은 얼마에 입사했어요. 라고 해서 4대 보험 다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 합쳐가지고 사업주인 저한테 청구를 합니다. 지로로. 그럼 청구를 하게 되면 여기는 근로자 부담금 얼마, 사업자 부담금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로자한테 급여가 나갈 때 그거를 원천징수라 그래. 띄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9만 원을 빼고 얼마? 91만 원을 주는. 물론 세금도 또 뛸 겁니다. 세금도 같이 원천징수해요. 91만 원을 주고 여기다가 9만 원 뗀 거에다가 내 돈 11만 원 합쳐가지고 2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마다 근로자의 4대 보험, 내 것도 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매월마다 사업주는 모아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를 뭐 100만 원, 나 월급 100만 원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100만 원 아니잖아. 9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가입 안 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과 또 임의로 내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보시면 그게 요 전 페이지였어요. 4대 보험 가입 대상자라고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제외입니다. 건강보험은 적용 제외입니다. 이게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요. 몇 시간인 거냐? 한 주에 15시간보다 일을 안 하는 사람. 이걸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국민연금 대상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대상자 아닙니다. 라고 해서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미만 시에는 아니지만 그게 넘어가게 되면은 가입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시는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 60시간이니까 얼추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해요? 아까 단시간 근로자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왜? 4로 나누면 15시간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게 뭐냐?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볼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도 한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알바를 하려고 보면은 어때요? 이틀씩만 일하라 그러잖아요. 이틀씩 일하면서 몇 시간씩 일하라 그래? 7시간씩 일하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틀 일해서 7시간씩 일하면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4시간 일을 했으니까 뭐의 대상자에서 빠집니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대상자에서 빠지고 그다음 뭐에서 빠져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빠지고 하나가 더 빠져요. 퇴직금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뽑으려고 하는 거죠.
자, 여튼 지금 4대 보험으로 돌아와가지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의무 가입을 하게 되는 거 주당.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15시간 일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인 거고요. 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 받고 1시간이라도 일을 하는 사람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일하다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일을 하게 되면은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5시간이라고 주당 15시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월 60시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 근로를 한 사람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다 가입해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 적게 일을 한 사람은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빠지고 의무 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몇 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느냐? 성인이 되면 20세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몇 퍼센트씩 내고 있어요? 내가 9%씩 내잖아요. 내 소득의 9%. 난 4.5% 내지만 사업주에서도 4.5% 내주니까 9%씩 모아갑니다. 모아가지고 1년, 2년, 3년 쭉 다 해서 몇 세까지 내게 돼요? 60세까지 내면은 풀로 내는 40년을 낸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내고 나면은요. 과거에는 바로 60세부터 연금을 개시해 줬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그 평균 연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처음에 나오게 된 제도가 시작된 게요. 1988년도 올림픽과 같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1988년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이었느냐라고 보니까 몇 살이나 될 것 같아요? 63세밖에 안 됐어요. 네, 그때는 우리나라 남성이 평균적으로 63세 되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60세부터 연금 받기 시작하면 몇 년 받아요? 3년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처음에 국민연금이 나왔을 때는 몇 퍼센트를 떼었었냐? 9%가 아니었었어요. 3%밖에 안 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반만 나누니까 1.5%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내 월급에서. 100만 원 받는 사람 15,000원만 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사업주가 15,000원 내주잖아요? 그렇게 40년을 모으고 나면은 그러면은 내 에버리지 소득 대비했을 때, 내 평생의 평균 소득 대비했을 때 연금액이 몇 프로가 나오느냐? 요거를 뭐라고 해? 소득 대체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평생 20살서부터 60세까지 돈을 쭉 벌었는데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내내 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고 나니까 나중에 연금액이 얼마큼 나오느냐? 내 전체 돈 번 기간에 평균 월급액 있잖아. 평균 소득액 대비했을 때 몇 프로를 연금으로 주느냐?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소득 대체율이라고 했는데 소득 대체율이 처음에 80%로 시작을 했어요. 내가 한 달 번 거 중에서 3%만 아니 실제로는 1.5%만 뛰어가고 사업주가 1.5% 보태가지고 국민연금 납부를 하는데 요걸 40년을 내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내 평균 월급의 내 소득의 80%를 평생 동안 주는 거니까 이제 노후 걱정 없네 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게 국민연금인데 이게 이제 이게 그 사회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요. 이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요. 평균 수명이 상당히 늘어나가지고 2021년 지금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이 몇 세쯤 될 것 같으세요? 80세를 넘어갔습니다. 자, 6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받고 평균적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만들어놓은 그걸 통계 갖고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몇 세 도록 받는 거예요? 20년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돈이 부족해 안 부족해? 부족하죠. 거기다가 어때요? 예전에는 금리도 높아가지고 받는 돈 갖고 굴리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금리도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또 수익이 안 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 두 가지 문제,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거, 고령화가 심각해졌어요.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는 거, 수익률이 너무 낮아졌어. 금리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돈이 안 굴러가. 그러니까 제도를 자꾸 개편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하겠어요? 3%씩 걷던 거를 좀 더 많이 걷자. 5%, 7%, 9%, 매월 9%씩 내자. 두 번째, 이제는 60세까지 내는 거를 어때? 좀 더 내자. 지금 이거는 결정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60세까지 내지 말고 65세까지 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연금 개시 연령이 60세면은 받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야 이제 60세가 무슨 노인이야.
65세가 되면 받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65세로 바뀌었어요. 지금 점점 이제 그 받으시는 연령이. 근데 요거를 다시 70세로 늦추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지급률, 아까 소득 대체율이라고 했잖아요. 그 소득 대체율이 아까 몇 프로라고 했어요? 제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80%였단 말이에요, 무려. 근데 이 80% 부담스럽다. 줄이자. 60% 줄이자. 40%. 그래서 이번에 또 30%로 더 줄여야 되나? 라고 얘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의 구조는 참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내 계좌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뭐 그 일반 연금 들댔기, 은행에다 돈 모으댔기, 내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가 돈 모았다가 내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 공적연금, 국민연금은요, 내가 낸 돈은 누가 받아가요? 선배들이 받아가요. 선배들이 받아가요. 그러면 나는 누가 낸 돈 받아야 돼요? 내 후배들이 낸 돈 받아줘야 돼. 내 자녀 세대가 낸 돈 받아줘야 되는데 요즘 애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고령화 점점 심각해지고 금리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도를 계속해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실 5년에 한 번 정도씩 국가예정처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작년이었나 2020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무서운 말을 합니다. 2055년 이후로는 국민연금 못 줄 수도 있어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여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늙을 위험, 나이 들어서 일하지 못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건데 얼마씩 모아요? 9%를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주 절반, 그러니까 4.5%, 근로자 절반, 4.5% 모아가지고 이거 갖고 있다가 갑자기 나중에 65세 아니면 정해진 나이가 되면은 그때부터 연금을 주는 게 바로 국민연금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건강보험인데요. 이 건강보험은 대상을 둘로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직장가입자, 월급세 가자들, 직장가입자가 있고요. 지역가입자가 있어요. 누구냐? 자영업자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저 율대로 띱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약 한 8% 정도 가까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약 한 4%, 4%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건강보험을 띄고요.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간단하잖아요. 이 산출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월급 대비했을 때 몇 퍼센트, 소득 대비했을 때 몇 퍼센트, 퍼센트를 산출한 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근로자한테 절반, 사업주가 절반 내면 되는 건데, 지역가입자는 아니잖아. 자기 혼자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여기는 뭐를 가지고 카운트를 하느냐? 소득 플러스 재산까지 같이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표로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 점수가 있고 재산도 이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 합산해갖고 그 점수 곱하기 뭐 200원 뭐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지역 건강보험료도 부과가 된다. 뭐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안 다니면 사실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크게 가입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 4대 보험은 정말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취직을 해서 본인이 근로자로 들어가도 궁금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경영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궁금하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궁금한 게 이 4대 보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급적이면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4대 보험은 총 4개, 국민연금, 그다음 건강보험, 그다음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통상적으로 한 절반씩 낸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약 절반 정도, 약 4%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0.8%에다가 플러스 0.5% 사업주만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혼자서 1.5% 정도를 내다 보니까 4대 보험으로는 근로자는 약 9%, 그 다음에 사업주는 약 11% 정도, 합산해고 한 20% 정도를 각 개개인별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한테 한꺼번에 부과를 하고요. 사업주는 원천징수, 월급에서 떼고 나가고 근로자는 뗀 것만큼 받게 되는 거고 사업주는 합쳐가지고 납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4대 보험료 내기 싫은 거야. 지금 당장 내기 싫고 연금도 내기 싫고 하다 보니까 4대 보험을 미가입하는 사업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적은 사업장 이렇게 했을 때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해주는 어느 정도 되게 많습니다. 막 90%까지 지원해줘요. 그래서
두루누리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촉진시키고 있고요. 예전에는 정말 4대 보험 가입 안 시키고 막 그냥 운영되는 사업장도 되게 많았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전이 불과 얼마 안 된 예전이야. 10년 전만 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 안 시키고 일 시키는 사업장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웬만한 사업장들 전부 다 4대 보험 가입하고, 왜냐면 전산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안 하면 다 걸리니까요. 안 하면 추징 나오고 하니까요. 해서 여기 4대 보험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4대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저는 시간이 된다면은 제가 주유수당과 최저임금까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주유수당과 최저임금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